세진아, 뭔가 고민이 있니? 엄마 박은주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세진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가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진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은주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어. 박은주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세진은 엄마의 반응에 더욱 놀랐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세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박은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사람이야.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남편의 변화 정도는 느낄 수 있어. 박은주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세진이 물었습니다. 박은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괜찮아. 이제 내가 버틸 자신이 없어. 박은주의 말에 세진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 늦은 오후 햇살이 병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윤세진은 엄마 박은주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펼쳐두었지만 정작 연필은 한 줄도 움직이지 않았죠. 대신 세진의 시선은 엄마의 야윈 손등에 꽂힌 링거 바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진아, 공부하지 말고 집에 가서 쉬어. 박은주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병원 가운이 너무 커서 어깨가 앙상하게 드러나 보였어요. 세진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가 더 집중 잘 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아빠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요즘 아빠 윤명수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지만 세진은 그것이 핑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박은주는 딸의 표정을 살피며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세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을 세진은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는 언제 퇴원할 수 있을까?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은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글쎄, 의사 선생님이 좀 더 지켜보자고 하시네. 사실 박은주는 의사로부터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딸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죠. 세진이 고3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세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빠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오늘 늦어질 것 같아. 저녁 해결하고 들어가. 언제나 그렇듯 간결하고 차가운 메시지였습니다. 세진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아빠한테서 온 거야? 박은주가 물었습니다.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또 늦는다고 하시네. 박은주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은 딸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진아, 아빠를 너무 원망하지는 마. 박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겪게 되어 있어. 아빠도 지금 많이 힘들 거야. 세진은 엄마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힘들다면 가족과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혼자만 도망치려고 하는 걸까요? 저녁 6시가 되자 세진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엄마가 저녁을 먹고 집에 가서 쉬라고 했거든요. 집까지 가는 길에 세진은 우연히 아빠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중국집 앞을 지나가던 중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빠 윤명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맞은편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고 둘은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아빠는 그 여자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세진이 본 지 오래된 행복한 표정이었죠. 세진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었어요. 아빠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아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명수는 깜짝 놀라며 급히 여자의 손을 놓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진은 모든 것을 보았거든요. 세진은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는 평소와 같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엄마는 병실에서 아빠를 걱정하고 있는데 아빠는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한 세진은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텅 빈 거실이 평소보다 더 썰렁하게 느껴졌어요. 세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죠. 1시간 후 윤명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어요. 세진은 공부하는 척하며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진아, 저녁 먹었니? 윤명수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먹었어요. 그래, 잘했다. 윤명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진은 아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빠는 자신이 들킨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는군요. 그날 밤 세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빠와 그 여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병실에서 링거를 맡고 있는 엄마의 모습도요. 세진은 이 모든 상황을 엄마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약한 몸을 생각하면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빠가 출근하기 전에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윤명수를 보니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빠, 오늘 병원 갈 거죠?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명수는 토스트를 입에 물고 있다가 잠시 멈췄어요. 오늘은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제 세진에게 들킨 후로 병원에 가기가 더욱 어려워졌거든요. 박은주를 마주하면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 뻔했습니다. 세진은 아빠의 대답을 듣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럼 언제 갈 건데요? 이번 주말에는 꼭 갈게. 윤명수가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학교에 가는 길에 세진은 계속 어제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 젊은 여자는 누구일까요? 아빠와 어떤 사이일까요? 궁금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대신 세진의 머릿속에는 온통 가족 이야기만 맴돌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친구 미영이 세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진아,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진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모든 상황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그냥 엄마 때문에 좀 신경 쓰여서 그래. 세진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세진을 계속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방과 후 세진은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에게 아빠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엄마 곁에 있고 싶었거든요. 병실에 도착하니 박은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뭐 보고 계세요? 세진이 물었습니다. 박은주는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하늘을 보고 있었어. 오늘은 구름이 참 예쁘네. 박은주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세진은 엄마 옆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엄마, 몸은 어떠세요? 세진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박은주의 손은 차갑고 말랐어요. 괜찮아. 약간 피곤하긴 하지만 견딜만해. 박은주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엄마가 고통을 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빠는 오늘 왜 안 오셨어요?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은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더라. 아빠도 힘들 텐데 이해해야지. 박은주는 여전히 남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그 이해심이 오히려 더 안타까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세진은 아빠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윤명수가 샤워하러 간 사이 세진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아빠의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다행히 잠금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세진은 메시지함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하나라는 이름의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거든요. 세진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오늘 세진이가 우리 봤나 봐. 좀 조심해야겠어. 아빠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라는 여자가 답장했어요. 괜찮아. 어차피 곧 정리될 일이니까. 세진은 더 위로 올라가서 이전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죠. 다음 달 15일이었습니다. 식장 예약 확인했어. 이제 정말 시작이네. 하나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윤명수가 답장했어요. 응, 이제 새로운 출발이야. 세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빠는 엄마와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인데 말이에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윤명수는 세진의 표정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세진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세진은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윤명수는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세진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빠의 메시지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특히 정리될 일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어요. 엄마를 정리한다는 뜻일까요? 다음 날 아침 세진은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엄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병실에 도착한 세진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박은주는 딸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세진아, 뭔가 고민이 있니? 박은주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세진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가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진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은주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어. 박은주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세진은 엄마의 반응에 더욱 놀랐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예요? 세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박은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사람이야.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남편의 변화 정도는 느낄 수 있어. 박은주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세진이 물었습니다. 박은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괜찮아. 이제 내가 버틸 자신이 없어. 박은주의 말에 세진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세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은주는 딸의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세진아, 내 선택대로 해. 엄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길 바라. 박은주의 말에서 세진은 무언가 깊은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세진은 아빠의 결혼 계획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엄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체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진은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세진은 병원에서 엄마와 함께 있을 때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가져오면서 박은주 씨 보호자 연락처 변경하신 거 맞죠? 라고 물었거든요. 세진은 고개를 들어 간호사를 바라봤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딸 연락처로만 해주세요. 박은주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고 세진은 엄마를 향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왜 아빠 연락처를 빼신 거예요? 세진이 물었습니다. 박은주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세진아, 엄마가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박은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무거워졌습니다. 세진은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뭔데요?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은주는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랑 아빠는 이미 2년 전에 이혼했어. 박은주의 말에 세진은 깜짝 놀라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세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은주는 딸의 놀란 표정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안해, 세진아. 내가 고3을 앞두고 있어서 말하지 못했어. 너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 박은주가 설명했습니다. 세진은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왜 아빠가 계속 집에 있는 거예요? 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세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박은주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적응할 시간을 주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엄마가 아프게 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어. 박은주의 설명에 세진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건 다 가짜였단 말이에요? 세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은주는 딸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가짜가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고 엄마는 너를 사랑해. 다만 아빠와의 관계만 정리된 거야. 박은주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럼 아빠의 그 여자는 뭐예요? 왜 몰래 만나는 거예요? 세진이 어제 본 일을 떠올리며 물었습니다. 박은주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것도 알고 있구나. 박은주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빠의 새로운 사람이야. 그럼 왜 몰래 만나는 거예요? 당당하게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진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은주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어요. 아빠도 너에게 말하기 어려웠나 봐. 그리고 박은주가 말을 멈췄습니다. 세진은 엄마가 뭔가 더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세진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박은주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아빠가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해. 다음 달에 말이야. 박은주의 말에 세진은 머리가 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본 메시지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아빠는 우리를 완전히 버리는 거네요? 세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은주는 딸의 감정을 이해했지만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세진아, 아빠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어. 박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어요? 2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세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박은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받아들이게 됐어.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서로 자유로워지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 박은주의 말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진은 엄마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아빠가 이혼 후에도 계속 집에 있으면서 새로운 여자와 결혼 준비를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세진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박은주는 딸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준비해뒀어. 집은 엄마 명의로 되어 있고 내가 대학 갈 때까지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 박은주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엄마 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진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을 물었습니다. 박은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주시고 있어. 우리도 최선을 다해보자. 박은주는 딸에게 희망을 주려고 했지만 세진은 엄마의 진짜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세진은 아빠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윤명수는 평소처럼 늦게 들어왔지만 이제 세진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아빠는 새로운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진아, 저녁 먹었니? 윤명수가 물었습니다.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빠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네, 먹었어요. 세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윤명수는 딸의 차가운 반응을 느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엄마는 어떠시던? 윤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진은 아빠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왜 직접 가서 보지 않으세요? 세진의 말에 윤명수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딸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빠도 바쁘고. 윤명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세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 저 이제 알아요. 엄마랑 이혼한 것도 새로운 여자랑 만나는 것도. 세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윤명수는 깜짝 놀라며 딸을 바라봤어요. 세진아, 그게. 윤명수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세진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세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명수는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세진은 자신의 방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의 결혼식이 다음 달로 다가오고 있었고 엄마는 병원에서 혼자 투병하고 있었어요. 세진은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생각한 결과 아빠의 결혼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아빠가 출근한 후 세진은 아빠 방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서랍 안에서 결혼식 관련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오하나라는 이름의 여자와 윤명수의 혼인신고서, 초안, 그리고 웨딩홀 예약 확인서가 있었어요. 날짜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웨딩홀이었습니다. 세진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계속해서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하객 명단도 있었습니다. 아빠 쪽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 그리고
오하나의 친구들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세진이나 엄마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완전히 지운 거구나. 세진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빠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기존 가족의 존재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진은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정리해 놓고 학교로 향했어요. 하지만 수업 내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아빠의 결혼식 이야기만 맴돌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친구 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세진아, 너 요즘 정말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세진은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영아, 만약 내 아빠가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미영은 깜짝 놀라며 세진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는 왜 해? 설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세진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눈치채고 있었어요. 세진아, 너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미영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나라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적어도 내 마음은 전해야 할 것 같아. 세진은 미영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빠의 결혼식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방과 후 세진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에게 아빠의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알려주고 함께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병실에 도착하니 엄마의 상태가 어제보다 안 좋아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세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은주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조금 피곤하네.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 박은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작았습니다. 세진은 엄마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엄마, 아빠 결혼식이 언제인지 알아냈어요. 세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은주는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니? 박은주가 물었습니다. 세진은 아빠의 서류에서 본 내용을 설명했어요. 다음 달 15일이에요. 시내 그랜드 호텔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진의 말에 박은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구나. 박은주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진은 엄마의 반응이 너무 조용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우리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박은주는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뭘 하겠니? 이미 끝난 일인데. 박은주의 말에 세진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끝난 일이 아니에요. 아빠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세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은주는 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말리려고 했어요. 세진아, 복수하려고 하지 마. 그런 마음은 너만 힘들게 할 뿐이야. 박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엄마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세진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박은주는 딸의 결심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박은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진은 엄마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세진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박은주는 딸의 표정을 보며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세진은 아빠와 마주쳤습니다. 윤명수는 딸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어색해했어요. 세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윤명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진은 아빠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무슨 이야기요? 세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들렸습니다. 윤명수는 딸의 변화를 느끼며 당황했어요. 내가 어제 말한 것들, 아빠가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윤명수가 말했습니다. 세진은 소파에 앉으며 아빠를 바라봤어요. 설명할 게 뭐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세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윤명수는 딸의 태도에 당황스러워했어요. 세진아, 아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엄마와는 이미 정리됐고. 윤명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세진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정리됐다고요? 엄마는 지금 병원에서 혼자 아프고 있는데 아빠는 새로운 여자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리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윤명수는 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그도 자신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진아, 아빠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윤명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세진은 아빠의 말을 듣고 더욱 실망했어요. 새로운 인생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빠의 과거인가요? 세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윤명수는 딸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의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세진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윤명수가 말했습니다. 세진은 아빠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해요? 절대 이해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아빠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세진이 단호하게 말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윤명수는 딸의 말을 생각하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세진은 방에서 아빠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더욱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빠의 결혼식에 나타나서 모든 것을 폭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를 대신해서 말이죠. 결혼식 당일 아침, 세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아빠의 결혼식에 나타나서 모든 진실을 드러낼 날이었거든요. 세진은 교복을 입기로 결심했습니다. 평범한 옷보다는 학생의 신분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목에는 검은 리본을 맸어요. 슬픔과 애도의 의미를 담아서 말이죠. 아빠 윤명수는 이미 집을 나선 상태였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바쁠 것이 뻔했어요. 세진은 혼자 간단한 아침을 먹으며 오늘 할 일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병원에 가서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고 오후에 웨딩홀로 향할 계획이었어요. 세진은 가방에 몇 가지 물건을 챙겼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결혼 사진, 그리고 엄마의 병원 진단서 사본이었죠. 병원에 도착한 세진은 엄마를 보고 놀랐습니다. 박은주의 상태가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였거든요. 얼굴이 창백했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보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세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은주는 딸을 보며 약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조금 피곤할 뿐이야. 박은주가 대답했지만 세진은 엄마가 고통을 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 결혼식 날이에요. 세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고 있어. 세진아, 너 혹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니? 박은주가 딸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네, 가볼 생각이에요. 세진의 대답에 박은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진아, 안 돼. 그런 일은 하면 안 돼.
박은주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를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버렸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세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은주는 딸의 결심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세진아, 그런 식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마. 그건 너만 힘들게 할 뿐이야. 박은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진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은주는 딸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약속해. 너무 무리하지 마. 박은주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진은 엄마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해낼 거예요. 세진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박은주는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어요. 오후 1시 세진은 그랜드 호텔로 향했습니다. 결혼식은 2시에 시작 예정이었거든요. 호텔 로비에 도착하니 웨딩홀 안내판이 보였어요. 윤명수 하나 결혼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진은 웨딩홀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결심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웨딩홀 안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흰색과 분홍색 꽃들로 가득했고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세진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하객들은 대부분 중년층이었습니다. 아빠의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로 보였어요. 세진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빠에게 아픈 전처와 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얼마 후 신부 오하나가 등장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아빠보다 20살이나 어리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신랑 윤명수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턱시도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어요. 세진은 아빠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신랑 신부를 소개했고 하객들은 박수를 쳤어요. 세진은 조용히 앉아서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축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몇 명의 하객들이 나와서 축사를 했어요. 모두 행복하고 축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축사가 끝나고 나자 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세진에게 집중되었어요. 교복을 입고 검은 리본을 맨 고등학생의 모습이 웨딩홀에서는 매우 이상해 보였거든요. 저도 축사를 하고 싶습니다. 세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윤명수는 딸을 보고 깜짝 놀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진아, 너 왜 여기에? 윤명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이미 단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오하나는 세진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윤명수의 반응을 보니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세진은 단상 위로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조용해졌어요. 웨딩홀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세진입니다. 세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객들은 윤세진이라는 이름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윤명수의 딸이라는 것을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오늘 엄마를 대신해서 왔습니다. 세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요. 윤명수는 단상으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세진은 이미 다음 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병원에 누워 계세요. 세진이 마이크를 통해 말했습니다.
웨딩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하객들은 모두 세진을 바라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명수는 단상으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세진은 한 발짝 물러서며 계속 말했어요.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시거든요. 그런데 병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엄마를 뒤로하고 아빠는 새로운 여자를 선택하셨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하나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뒤로 물러섰어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세진아, 그만해. 윤명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아빠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25년 동안 헌신적으로 가정을 꾸려온 엄마를 버리고 자신보다 20살 어린 여자와 결혼하는 아빠의 마음이 어떤 건지 말이에요. 세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어요. 윤명수의 상황을 알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처음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빠가 이미 2년 전에 엄마와 이혼했다는 거예요. 세진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같은 집에서 살면서 말이에요. 오하나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윤명수가 딸에게 이혼 사실을 숨겼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녀는 윤명수를 바라보며 설명을 요구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세진아, 지금 당장 내려와. 윤명수가 다시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단상으로 올라가서 세진의 손목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세진은 아빠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손 떼세요. 저는 아직 할 말이 더 있어요. 하객들은 이 광경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몇몇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엄마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새로운 여자와 만나면서 결혼 준비를 했어요. 세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혼자서 병원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아빠는 행복한 새 출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하나는 이 말을 듣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잠깐, 이게 다 사실이에요? 오하나가 윤명수를 향해 물었습니다. 윤명수는 당황하며 변명하려고 했어요. 하나야, 이건 좀 복잡한 상황이야. 나중에 따로 설명해 줄게. 복잡한 상황이요? 세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에게는 복잡한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엄마에게는 배신이고 저에게는 가족의 해체예요. 하객들 중 몇몇은 이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웨딩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진아, 제발 그만해. 윤명수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해요? 세진이 아빠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버렸다는 사실을 조용히 넘어가야 해요? 저와 엄마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야 해요? 오하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윤명수가 말한 것과 실제 상황이 너무 달랐거든요. 그녀는 윤명수가 깔끔하게 정리된 이혼 상황이라고 했다고 생각했어요. 오하나 씨, 세진이 신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빠가 저희 존재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하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윤명수는 전 부인과 딸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이혼했고 딸은 독립적이라고만 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죠? 세진이 계속 물었습니다. 저희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객들은 이 대화를 듣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명수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숨기고 새로운 결혼을 준비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진아, 이제 정말 그만해. 윤명수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아? 잘못된 건 아빠예요. 세진이 크게 외쳤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여자와 결혼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 말에 하객들은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윤명수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오하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명수 씨, 이게 다 사실이에요? 당신 전 부인이 지금 아프다는 게 사실이에요? 윤명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었고 부인할 수도 없었어요. 세진이 말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하나야, 이건. 윤명수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오하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대답만 해주세요. 사실이냐 아니냐만요. 오하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명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이야. 윤명수가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이 말에 하객들은 더욱 놀라며 수군거렸어요. 오하나는 이 대답을 듣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이렇게 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저는 이제 할 말을 다 했어요. 세진이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진실을 아시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세진은 단상에서 내려오며 하객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복잡한 표정을 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진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윤명수를 비난하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웨딩홀의 분위기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축제 같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웨딩홀의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어요. 세진은 단상에서 내려와 아빠와 오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오하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자신이 꿈꿔온 결혼식이 이렇게 망가져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녀는 윤명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수 씨, 저희 잠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하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 웨딩홀 옆 대기실로 향했어요. 하객들은 신랑 신부가 사라진 후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세진은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홀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세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진아, 너 정말 용감하다. 윤명수의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아저씨, 저는 그냥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세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세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해 주었어요. 내 어머니는 지금 어떠시니? 다른 사람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많이 아프세요. 하지만 저를 위해 참고 계시고 있어요. 세진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진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한편 대기실에서는 윤명수와 오하나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하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결혼식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명수 씨, 저는 이렇게 시작할 수 없어요. 오하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혼할 수는 없어요. 하나야, 제발 이해해줘. 윤명수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세진이한테 말하면 상처받을까봐 걱정됐거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하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전 부인이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선택할 권리가 있었잖아요. 윤명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인생에 대한 욕망이 모든 것을 가려버렸어요. 하나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윤명수가 말했지만 오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시작된 결혼을 원하지 않아요. 오하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딸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봤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알겠어요. 오하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계속 말했어요. 저도 언젠가는 엄마가 될 거예요. 그때 누군가 제 아이에게 그런 상처를 준다면 저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윤명수는 오하나의 말을 듣고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오하나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명수 씨, 저희는 여기서 끝이에요. 오하나가 결혼 반지를 빼며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할 수 없어요. 이때 세진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빠와 오하나의 대화를 듣고 있었거든요. 세진은 오하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하나 씨, 제가 너무 심했나요?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하나는 세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세진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오하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세진은 오하나의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해해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빠가 엄마를 버렸다는 게 너무 화났어요. 세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아빠를 사랑하고 있는데 아빠는 새로운 사람과 행복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오하나는 세진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아파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세진아,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오하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정말 용감한 아이야. 엄마를 지키려고 한 거니까. 윤명수는 이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빠, 세진이 윤명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저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 세진아. 윤명수가 말하려 했지만 세진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여자와 새로운 인생을 꿈꿨죠. 세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런 아빠를 저는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윤명수는 딸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가족을 잃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세진아,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달라. 윤명수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세진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이제 아빠도 자유로워진 거예요. 세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제 인생에서는 아빠가 없을 거예요. 세진은 대기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하나 씨,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기로 한 거 잘한 선택이에요. 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오하나는 세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성숙하다고 생각했어요. 웨딩홀로 돌아온 세진은 아직 남아있던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소동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객들은 세진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세진에게 응원의 말을 해주었어요. 세진아, 내 어머니께 안부 전해드려라. 한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너 정말 효녀다. 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웨딩홀을 떠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세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서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말해드려야 했어요. 엄마가 걱정할 수도 있지만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세진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웨딩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아직도 생생했지만 이제 엄마에게 돌아가야 했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해야 할 일을 끝냈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은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병실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세진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박은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진아, 왔구나. 박은주가 약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니? 세진은 엄마 옆에 앉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나타난 것부터 아빠와 오하나의 반응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심했을까요? 세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은주는 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세진아. 너는 잘했어. 박은주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지키려고 한 거니까. 세진은 엄마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은 어떻게 됐다고 했지? 박은주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세진은 오하나가 결혼을 포기했다고 말했어요. 그 여자분이 현명한 선택을 했네. 박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엄마는 그 사람이 걱정됐어. 내 아빠와 결혼하면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 세진은 엄마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배신한 아빠보다 그 여자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정말 착해요. 세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버렸는데도 그 사람을 걱정하시다니.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더 힘들어져. 박은주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보자. 세진은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엄마와 단둘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를 지킬 거예요. 세진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은주는 딸의 말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세진아, 너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박은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면 안 돼. 엄마가 제 꿈이에요. 세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박은주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의사로부터 이미 몇 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거든요. 세진아, 엄마가 너에게 부탁이 있어. 박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진은 엄마를 바라보며 귀 기울였어요. 엄마가 없어도 너는 꿋꿋하게 살아야 해. 박은주의 말에 세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세진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박은주는 딸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혹시 모르잖아. 세상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 박은주가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딸에게 자신의 진짜 상태를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엄마는 계속 저와 함께 있을 거예요. 세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빠와 완전히 정리했으니까 이제 우리만 있으면 돼요. 박은주는 딸의 말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진이 자신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곧 떠나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만 있으면 돼. 박은주가 딸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진아, 엄마가 없어도 너는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아이야. 세진은 엄마의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신 엄마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정말 우리만 있으면 돼요. 아빠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세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은주는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진이 자신에게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곧 혼자 남겨두어야 한다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어요. 세진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박은주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너의 용기를 보면서 정말 놀랐어. 이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겠어. 세진은 엄마의 칭찬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한 일들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세진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박은주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세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어둠 속에 잠기기 시작했지만 세진은 엄마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전함을 느꼈어요. 엄마, 내일부터는 매일 여기 올 거예요. 세진이 말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병원으로 올게요. 고마워, 세진아. 박은주가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엄마가 힘이 나. 세진은 엄마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엄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밤이 깊어가는 병실에서 모녀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세진은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상을 그려보고 있었고 박은주는 딸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은 엄마와 함께 바라보는 그 별들이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엄마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세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박은주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도 세진이를 정말 사랑해. 박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야. 병실의 고요한 밤은 이렇게 깊어갔습니다. 세진과 박은주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